이 뇌전증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치욕스러운 질환도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고, 그 다음에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, 그렇게 해서 조절이 잘 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, 뇌전증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 딱 100년 전이거든요.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히 100년 전에 뇌파 검사가 나왔어요. 그럼 그 전에는 이 뇌전증은 귀신 들렸다, 그 다음에 뭐 마녀,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. 왜? 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,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질환이 아닌데 너무 치욕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좀 격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. 원래는 간질이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간질이란 말이 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감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뇌의 정기적인 이상 때문에 생긴 질환이다라고 해서 뇌전증이라고 선배 교수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. 이 뇌전증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치욕스러운 질환도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고, 그 다음에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, 그렇게 해서 조절이 잘 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, 이거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좀 더 많이 좋아졌는데 더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발작은 뇌의 겉질에 지나치게 흥분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. 우리가 몸이 굳는다든지, 그 다음에 몸이 전체적으로 경련을 한다 그러죠. 예, 그런 것들이 있거나, 아니면 애가 멍 때린다든지, 뭐 그런 다양한 증상들, 그런 게 이제 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경련을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사지가 이제 뻣뻣해졌다가 풀어졌다가 이런 양상을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, 발작을 하게 되면은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.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의심을 좀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신, 갑자기 쓰러지는 거, 뇌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신하고 뇌전증을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뇌전증은 너무 지나친 전기 증상이 있으면 뇌세포가 흥분을 해서 그 흥분된 부위에 관련된 이런 표적 장기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아주 어렸을 때 애들 3개월, 4개월, 8개월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뇌전증이 영아연축이라는 거거든요. 아이가 팔, 다리라든지 뭐 갑자기 수축을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 영아연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, 모로반상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, 지금은 이제 스승님들이 영아연축에 대해서 많이 치료도 하시고 알리시면서 이게 좀 많이 알려졌죠. 그래서 이제 일반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경련을 하게 되면은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특정 컨디션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바로 잘 때 하고 깰 때, 요때입니다. 그래서 자다가 수면 중에 얼마 안 있다가 경련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깼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경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, 번쩍번쩍번쩍거리는 불빛에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뇌전증도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데서 현란한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경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발작을 할 때는 보통은 1, 2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, 그 1, 2분 동안에 근데 사실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위험한 상황을.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경련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를 해서 하면서 구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보통은 구토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폐로 안 들어가게끔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, 실제로 경련 발작을 할 때는 몸 전체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구토가 나올 경우에 흡인이 돼서 심각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이 좀 오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련을 하게 되면 1, 2분 안으로 끝나게 되는데, 그때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고,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증상, 그것만 해주셔도 흡인성 폐렴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기도를 확보해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만 해도 토를 하더라도 이게 흡인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.
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뇌전증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교육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련 발작을 할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경련 발작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진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아이가 경련 발작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심장은 잘 뛰고 있거든요.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거기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도 심장이 잘 안 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좀 피해주고 좀 기다리면 됩니다. 만약에 산소가 있다면 산소를 살짝 대주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손을 딴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주무른다든지 이런 민간요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발작을 해서 뇌전증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보호자분들이 거의 다 우시거든요.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뇌전증에 대한 그런 인식이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사실 뇌전증은 약물 치료와 식사 치료 통해서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뇌전증으로 진단이 되면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교수님들과 이 팀을 이루어서 그 의사가 해야 될 일, 그리고 환자가 해야 될 일, 그다음에 보호자가 해야 될 일을 잘 이렇게 지켜서 몇 년간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치가 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.